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문강입니다. 북한이 권력체계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막강한 초법적 권능을 가진 새로운 당 권력기관 출현이 임박했습니다. 북한이 공식 발표한 공보만 보더라도 과거 장성택의 행정부를 능가하는 이게 막강한 권력이 집중되게 됩니다. 참으로 황당하고 기괴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신설 부서를 누가 맡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관심 밖에서 북한이 통치 권력 내부로부터 의미심장한 엄청난 변화들이 계속되어 왔는지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선 집중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당창군 75돌 전야에 북한이 권력가도 전반에 다른 폭풍이 휘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 공식 보도와 또 고위소식통의 전원에 토대해서 북한이 노동당 내 새로운 부서의 신설 움직임과 그 배경, 그리고 신설 부서가 왜 통치 권력을 뿌리채 흔드는 변화로 볼 수 있는지, 바로 이러한 태풍의 눈을 만드는 작자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노동당 안에 새로운 부서를 내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보도한 것은 이달 8월 5일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7기 4차 정무국 회의였습니다. 이들이 발표한 공고에는 이런 단락이 있습니다. 정무국 회의에서는 당중앙위원회에 새로운 부서를 내올 때 대한 기구 문제를 검토 심의하였으며 당 안의 간부사업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도적 문제들에 대하여 연구 협의하였다. 북한 노동당이 필요해서 부서를 없애기도 하고 또 새로운 부서를 내오는 것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러한 공보가 나왔어도 대부분이 언론 그리고 대북 전문가들도 이에 대해서 별로 주의를 돌리지 않았으며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김은강 튜브는 이러한 북한의 공보가 우연하게 나온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북한이 중앙당의 부서를 새로 내오고 없애는 것은 철저히 당 내부 사업이며 애번엔 알려지지 말아야 될 비밀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그 내부에서 진행해야 될 부서 신설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놓는 것, 이건 지금까지 관례를 보았을 때 매우 이례적이라는 문제점을 저희들은 가지게 됐습니다. 둘째는 북한이 모든 정치 행태가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회의에 대한 공보 그 내용들에는 순수한 것이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십 년 북한에 살면서 또 더욱이 제가 당학교의 교수로서 그들이 공보를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악용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만큼 새로운 신설 부서의 설립을 세상에 공표하는 데는 필경, 곡절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고위소식 통과의 의견 교류와 이 사실 확인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평양의 고위 간부들 속에서는 중앙당 내부 사업 체계가 지금은 예전과는 확연하게 다르게 작동하고 있으며 결제 라인에는 김정은의 사인 대신에 당중앙이라고 하는 사인이 내려오고 있는 데 대하여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왔습니다. 그 당중앙이 바로 김여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여론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저희 김강튜브는 지난 4월 29일 평양 고위소식통이 보내온 첩보에 기초해서 김정일의 형 김정철이 중앙당 조직 지도부에 입성했으며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 급부상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어떤 언론이나 대북 전문가들도 전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딱 한 분 장성민 전 국회의원이 북한이 공개한 새로 선출된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 리스트에 있는 김정철, 이것이 바로 김정은이 친형일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이것이 다른 사람과 동명이인일 수도 있다, 이런 정도로 이제 언급하면서 김정철이 김씨 왕조의 이 권력 유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투입될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시사했습니다. 북에서부터 들려오는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작은 정보라도 그것들을 다 모아서 이런 퍼즐들 맞추다 보면 어떤 그림이 얻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신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면밀히 주시하고 추적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바로 지난 8월 5일에 북한이 당중앙위원회 제7기 4차 정무회의에서 밝힌 당내 이 새로운 신설 부서의 설립에 관한 공부는 굉장히 밖에다가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은밀하게 권력 내부의 지각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저희들의 추적 관점 그리고 방향이 옳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게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며칠 전에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제7기 16차 회의 공보를 보고서 저희들이 주목하고 파고들고 있는 북한 권력 구도의 변화, 이것은 분명하고 선명한 사실일 수 있다고 하는 구체적인 확증을 갖게 하였습니다. 사실 노동당의 조직 기구는 지금까지 몇 번이 부침은 있었어도 거의 75년 동안 쭉 같은 구조로 지속돼 오고 있으며 또 내각과는 달리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주도 고칠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서들이 업무 잔치가 굉장히 이제 포괄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김정은이 당과 국가의 막강한 권력이 집중되는 이 새로운 당 부서를 내오려 이것을 필요로 하는 매우 특별한 그런 배경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김정은의 권력을 2인자 내지는 다른 누군가에게 이게 나눈다는 것, 즉 분할해야 될 이런 부득이한 상황이 조성되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이 문제의식은 이렇습니다. 그 이유가 김정은의 건강 때문에 그의 업무를 2인자에게 위임하는 형식일 수도 있고요. 정말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통치자가 바뀌는 이런 극도의 경우까지 열어놓고 저희들은 고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북한이 새로 내오려고 하는 막강한 통치 권력이 모여진 부서가 어떤 부서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4일 제16차 정치국 회의에서 거듭 밝힌 당내 새로운 신설부서 설립의 필요성과 그 역할 그리고 그 직능은 두 차례의 공보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냥 언뜻 스치다면 별로 눈에 안겨오지 않지만 문제의식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이거 어떤 부서이냐, 심상치 않은 부서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공보문에 해당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정치국 회의에서는 계속하여 당중앙위원회 신설 부서를 새롭게 내올 때 대한 문제를 심의 결정하고 그 직능과 역할을 제시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새로 내오는 부서가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이익을 수호하고 사회의 정치적 안정과 질서를 믿음직하게 유지 담보하며 우리의 계급진지 사회주의 건설을 철통같이 보호해 나가는 데서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저희가 이 행간을 통해서 분석한 새로운 신설부서의 역할과 직능 다음과 같습니다. 공보문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주요 역할로서는 두 가지를 밝혔습니다. 첫째는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이익을 수호한다. 이건 뭡니까? 이건 체제 수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역할은 사회의 정치적 안정과 질서를 믿음직하게 유지 담보하고 라고 했는데 이것은 독재체제의 감시와 통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능으로서는 자신들이 계급진지, 그 사회주의 건설을 철통같이 보유한다고 했는데 이건 뭡니까? 북한의 사법, 검찰, 보위성, 보안, 지호, 군대까지도 다 영향력을 미치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공보문의 내용은 아주 조잡하게 말들을 엮어 놨지만은 결국은 김정은의 통치 권력 중 매우 핵심적인 이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중앙당의 가장 중추적인 기구는 바로 김여정이 제1부부장을 하고 있는 조직지도부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조직지도부는 노동당 위원장인 김정은의 지시하에 당과 국가의 어떤 간부 대여를
충성분자들로 끊임없이 충원하고 그 간부 후비를 키워내며 당원 대여를 확장하고 당생활 총화 지도를 비롯해서 당원 교육과 또 당성 훈련을 담당하며 기층 당 조직들의 간부들을 선발하고 당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직능입니다. 물론 내각이나 군대, 보위성, 사회안전성, 중앙검찰소, 최고재판소 등 빅5 이런 권력기관들의 수장들의 인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들 통하여 모든 권력기관들을 통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중앙당에 새로 신설된다고 하는 부서의 권능은 조직지도의 권능보다 사실상 영향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무소불위의 권능을 가지고 있으며 당과 국가, 군대, 정보 등 모든 분야에서 결정적인 이런 권력들을 행사하는 이런 무소불위의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북한의 공보의 맥락을 들여다봤을 때 머리에 탁 떠오르는 이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성택, 이 한때 권력의 또아리를 틀었던 중앙당 행정부를 떠올리게 합니다. 장성택의 중앙당 행정부는 그때 사법, 검찰, 보위성, 사회안전성 즉 법제도의 운영과 체제 수호를 위한 무장을 한 기관들을 관장하는 중앙당의 어떤 중핵적인 부서였습니다. 김정은은 고모부 장성택이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권력 이게 두렵고요.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려드는 장성택 고모부와 함께 그의 수하 측근들을 대거 숙청하면서 중앙당 행정부 자체를 그때 공중분해시키라고 명령을 했죠. 그래서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다시 장성택이 중앙당 행정부와 비슷한 이런 새로운 부서를 신설한다면 김광튜브가 지난 4월 28일에 전했던 조직지도부 내 행정지도과가 새로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북한이 사법, 검찰, 보위성, 사회안전성에 대한 획일적인 장악과 통제를 시작했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조직지도부 내 작은 부서이지만 그 수장이 바로 김정은이 친형 김정철이 맡고 있을 가능성까지 좀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에 조직된 중앙당 조직지도부에 소속된 이 작은 부서인 행정지도과 이것이 이번에는 노동당의 독자적인 핵심 부서로서 우뚝 서서 현재 그리고 향후에 예상되는 독재체제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중대한 조치로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가 전복될 수도 있는 이런 위기 상황이라면 이들 총을 가진 기관들에 대한 더욱 철저하고 집중적인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신설부서의 명칭은 정확하게 맞춘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지만은 관례를 놓고 보면 종종대로 중앙당 행정부가 되든지 혹은 중앙당 법제지도부 등의 이런 법과 관련된 즉 체제 유지와 관련된 체제 수호와 관련된 근사한 명칭들을 붙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김씨 왕권을 유지하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새로운 신설부서의 장을 누가 맡을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북한이 권력구조 안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또 향후 전개될 권력구조의 변화는 무엇인가? 그 본질과 내용을 밝힌 데서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 신설부서의 장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3명 정도입니다. 우선 김여정입니다. 김여정은 김정은이 가장 믿는 복심으로서 이미 중앙당 조직지도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자천당했던 전 조직지도부장 이만건이 기사회생을 해서 지금 중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조직지도부장 공석은 김여정한테 돌아간 것이라고 하는 것 쉽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적으로 김여정을 조직지도부장이라고 부를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예전대로 제1부부장이라고 부를 것인지 그것은 그들이 마음대로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김여정이
조직 지도부 하나만 제대로 관장하자고 해도 업무가 가중한데 여기다가 신설 부서를 맡게 된다면 그 업무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혹 김여정이 이 신설 부서를 맡는 경우에도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부장이 없는 제1부 부장 형태로 다른 자를 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예상되는 작자는 김정철입니다. 김정철의 경우에는 이미 4월부터 중앙당 조직지도부 행정지도과를 담당하고 있다는 첩보가 사실이라면 김정철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적격자입니다. 국도의 국제적 고립과 경제제재, 역대급 방역위기와 대경제 파탄, 그리고 최고조의 주민 불안에 직면한 상태에서 3형제가 의기투합해서 왕조를 지키는 이런 꼴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철이 중앙당 입성이 사실과 다르거나 혹은 김정철을 부각시키는 것이 이에 부담을 느꼈을 경우 김정은은 김정철을 이 위치에 포지션시키면서도 바지 사장을 부서장으로 앉힐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인물은 박태덕입니다. 이 박태덕은 2007년 1월 평안도 안주시 당연의 책임비서를 걸쳐서 최룡해와 서로 선수를 교체한 평안북도 당 책임비서까지 역임했습니다. 바로 이때 최룡해와 박태덕과의 긴밀한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최룡해의 후광을 얻어서 2017년 1월 달에 당 정치국 후보위원 그리고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에 등극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올해 2월 28일에 당 정치국 학대회에서 김일성 고급당 학교에서 벌어진 부패와 뇌물 사건에 연루된 건으로 해임됐습니다. 그랬던 박태덕이 해임된 지 6개월 만에 다시 회복된 것은 전적으로 최룡해가 힘쓴 덕이라는 이런 설이 평양의 정가에서 타다되고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최고위층에 있다가 좌천돼서 이렇게도 빨리 6개월 만에 회복된 그런 사례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박태덕을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복귀시켰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 새롭게 신설되는 이 부서의 장을 맡길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세 번째 인물로서 박태덕을 보았습니다. 물론 조영원이나 김영철과 같은 인물도 거론할 수 있지만 박태덕이 이들보다는 좀 더 이 부서의 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그 통치 권력을 둘러싼 이와 같은 변화의 동향은 김정은이 권력 구도가 크게 요동을 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첫째로 김여정의 움직임입니다. 요즘 김여정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7월 27일 전국 노병대에 내비쳤을 뿐 그 이후에 개최된 당 제4차 정무회의와 또 제16차 정치구회에서도 불참했고요. 김정은이 현장 방문 때에도 그는 따라서질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업무상 바쁘다거나 신병 등의 이유로 빠질 수는 있는데 김정은이 직접 사회하는 회의들에 불참한다? 이것은 다른 간부들한테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최대의 불경입니다. 이 정도로 김여정이 힘이 세진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일각에서는 김여정이 김정은이 건강 이상 기간에 과도한 남북한 대결을 포함해서 자기 정치를 드러내놓고 했기 때문에 깨어난 김정은의 눈밖에 나서 지금은 근심 중에 있다고 하는 썰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여정은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2인자로 이미 자리매김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분은 전 별로 없어 보입니다. 때문에 다시금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북한과 같은 1인 독재 체제에서 독재자는 자기의 통치 권력을 위협할 수준으로 당이나 국가의 권력이 집중되는 기관을 만드는 것, 여기에 대해서 가장 그들은 신경을 쓰고 있고 그것만큼은 피하려고 합니다.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서 북한이 공보를 통해 밝힌 것처럼 사법, 검찰, 보위성 그리고 사회안전성
정찰총국주 군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초법적인 당기구를 새로 내온다는 것은 김정은이 권력이 분할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김정은 자체는 이런 것을 별로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에 북한이 발표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새로운 신설부서의 명칭과 또 기구직제, 부서장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우리 정보기관들은 고도의 관심을 집중해야 되고 면밀하게 주시하고 대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김강기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태풍의 눈으로 커져가고 있는 김정은 통치 권력의 거대한 지각 변동에 대해서 끊임없는 고찰과 분석을 진행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 시청자님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